오늘 밤 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한 걱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일까? 법이 보호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일까? 공식 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사라질 것일까? 이 질문을 비트코인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국가의 인정보다 먼저 사용해왔고 국가의 승인 없이도 가치를 부여해왔습니다. 이 밤에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국가의 인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은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법으로 보호한다. 세금 체계 안에 넣는다. 공식 결제 수단이나 공식 자산으로 분류한다. 제도권 금융 안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 이 모든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인정하면 안전해진다. 국가가 인정해야 진짜 자산이 된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막힐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생각이 모든 자산과 모든 가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되돌려 줍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국가의 인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중앙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규칙, 하나의 약속, 하나의 구조로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고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유로웠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인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용으로 존재합니다. 국가가 인정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블록은 계속 생성되고 네트워크는 계속 연결되고 거래는 계속 검증됩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2100만 개라는 공급 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마음대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국가의 인정 여부와 비트코인의 기술적 존재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가 보증한다는 말에 안심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국가의 보증이 항상 가치를 지켜주지는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약속을 바꾸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통화를 평가절하했고 근본위를 포기했고 자본 이동을 제한했고 예금 인출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자산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트코인의 약점이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본질이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인정을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괜찮다의 의미입니다. 편하다는 뜻일까요?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주류가 된다는 뜻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비트코인은 불편합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법적 해석도 불안정하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크고 사회적 시선도 아직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존재 가능성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불편하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혁신은 불편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국가의 인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남들도 다 쓴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남들이 다 쓰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자산이 아니라 소수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한 존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초창기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모든 국가가 즉시 인정하고 제도화했을까요? 아닙니다. 혼란스러웠고 위험하다고 했고 규제하려 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했고 편리함을 느꼈고 네트워크가 확장되었고 결국 국가는 뒤늦게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낙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환경은 실제로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지웁니다. 법적 보호가 약하고 사기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정보 격차도 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인정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인정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확산을 가속하는 요소다. 즉,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인정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밤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가라는 존재도 결코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는 시대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환경에 따라 입장을 수정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것을 나중에는 흡수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하던 것을 나중에는 관리 대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과 국가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국가는 선거 주기로 움직이고 정책 주기로 움직이고 위기 대응으로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 시간으로 움직이고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의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이 두 시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존재할 수는 있다. 위험할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주류는 아닐 수 있지만 의미는 남는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허락해서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해서 유지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정 여부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존재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더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더 맹신할 필요도 없고 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산이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답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자산인지 아니면 국가의 인정과는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는 자산인지,
이 질문은 각자의 삶과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답해질 것입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의 끝에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함께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밤에도 시세보다 생각을 남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